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의 간호사 등 노동조합원 10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둘러싸고 노조와 병원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직원에게 항의합니다. 조선대병원 간호사 등 노동조합원 800여 명이 22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진료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조선대병원 노조는 간호사 등 환자를 대면하는 부서의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간에 근무를 하는 건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환자한테 가야 될 직접 간호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광주 기독병원 역시 임금 단체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공무원의 91% 수준인 임금을 100%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난 2년치 통상임금 소급분을 일한 시간 등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나눠준다는 병원 측의 방침도 노조의 반발을 샀습니다.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거는 고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를 깎고 아래 받지 않아야 될 직원한테 똑같이 동등하게 준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고 많이 받는 사람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두 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대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원 증원은 쉽지 않고 다만 현재 16%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10%까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전공의, 일부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병원 역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임금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 노사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길어질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 건물과 부지가 공개 매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했던 옛 적십자병원 건물이 교육부의 재산 매각 승인을 통해 공개 매각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동구청은 건물 매입을 검토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추후 건물 매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5.18 사적지 보존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5.18 사적지 29곳 가운데 11곳이 사유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 시립도서관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 시립도서관 전 과장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직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공무원법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선하게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광주 광산은 140m, 곡성은 180m로 시야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과 날이 비슷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잠시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남아있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오전 9시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후 6시 이후로는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의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9년 전 일제의 나라를 잃었던 경술 국치일이 어제였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말자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시 찾아온 경솔국칠. 109년이 지났지만 오욕의 역사는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군이 불렀던 노래를 재창합니다. 학생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제 보복 조치와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아베 정권과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강제징병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광복회원들도 항일 독립운동 선열에 정신을 기리고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과 함께 외세에 결탁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친일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친일잔재 청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300여 학교에서 친일 인사가 만든 교과 등 40여 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고 광덕고와 대동고 등 3개 학교는 교과를 교체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달 초 국공유지에 위치한 25개의 일제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하고 일제침탈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반성은커녕 경제보복과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학교에 남아있는 친일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친일 잔재를 조사해봤더니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와 일제 양식의 충혼비 등이 수두룩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화단에 석탑과 석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제 양식인데 1970년대 제작된 겁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구호인 팔괭이루비. 8년 전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발견됐는데 비석 몸체는 목포 근대역사관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침돌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그 위에 일제 양식의 교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군 전사자를 기리는 의미에 끝이 뾰족한 묘지석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비 팔괭이루비의 받침석이고 그 위에 교훈비를 1965년 이후에 세웠는데 그 형태가 일본 충원비 즉 팔괭이루비 형태를 띈.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 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 우길기 문양의 교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153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의 성물과 교표, 친일 음악가 작곡 교가 등 168건의 친일 잔재가 확인됐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다가오는 미래 세대로서 또 민주 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제식 성물은 안내판을 설치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교가는 개정하는 등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을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개발 계획안은 복합 환승센터 등 교통 환경이 개선되는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과 함께 황룡강과 장록습지를 활용한 친환경 방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39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주 공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수적이고 신공장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건설협회가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지역 12개 자치단체가 지난 3년 동안 공사 발주에 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구례군 등 4개 자치단체는 공동도급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 이후 단 한 건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역할을,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구조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었는지 경찰은 그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 모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구조물과 천정을 이어주는 4개의 철제 기둥 중 맨 안쪽 것의 용접이 떨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전문 학회에 의뢰한 결과 이 클럽에 설치된 두께 1.4mm짜리 철제 기둥이 감당할 수 있었던 무게는 복층 구조물 1제곱미터당 35kg. 학회가 사고 당시 몸무게 70kg 성인 40명이 올라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복층 구조물 1제곱미터당 123kg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3.5배가 복층 구조물에 가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는 정상 자재에 비해 가격이 6분의 1에 불과한 값싼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축 이후 3년 동안 복층 구조물이 운영되면서 피로가 누적돼 있었다며 그동안 무너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탄식했습니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으로 구조물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은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고 전 업주와 시공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25명인 것으로 알려진 부상자는 9명이 추가돼 34명까지 늘었는데 사망자 2명을 포함해 클럽 사고 사상자는 36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해준 광주 서구의회의 특혜성 조례 제정 경위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 등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구매와 계약 처리를 부적절하게 해오다 감사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수년째 같은 업체 2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단가를 결정했고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에 없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업무 3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고 관련자 50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광주 시내 대규모 건축 공사장과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실시한 건축 공사장 안전 감찰에 따르면 광주 시내 26개 건축 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건설 안전 22건 등 총 7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안전 기준을 위반한 공사 관계자와 인허가 부실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인 김희정 감독의 영화 프랑스 여자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빼어난 세계 여성 영화들을 조명하는 새로운 물결 세션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김희정 감독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초청작이죠. 영화 프랑스 여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영화 프랑스 여자는 그 중년 여성, 한국 여성이 자신의 과거를 좀 돌아보는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프랑스로 배우가 되고 싶어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한 20년 넘게 살게 된 여자가 20년 넘게 산 그 프랑스 땅의 그런 기운을 안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옛날에 연극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옛날의 과거로도 돌아가고 뭐 이러는 그런 구조의 영화입니다. 경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니고 이런 중년 여성이 주인공인데 왜 이런 경계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셨어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쓸쓸함이랄까?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도
한국 사람들만큼 적응하면서 살 수는 없이 이미 그 나라화가 되어 있는 그런 외국에서 있는 여성들을 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좀 되게 느껴지는 괴리감 같은 게 있어요. 문화적인 것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느끼는 저 자신도 많이 투영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인이라는 그런 인물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화의 기획 의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분이 이 프랑스 여자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가, 뭐 이야기하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아주 단순히 어떤 여성의 삶, 여성의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을 알려고 보셔도 흥미로운 작품일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원래 서울 출생이신데 지금은 조선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광주에서의 생활이 영화 감독으로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한데 또 이번에 그 광주극장을 주제로 하는 영화도 개봉한다고 들었어요. 예. 광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뭐 이곳의 분들을 만나면서 좀 많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모든 예술가들, 창작자들은 사는 거 하루하루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수업 시간에 좋은 영화들을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라고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런 좋은 뭐 예술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곳은 광주극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광주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와서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들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광주극장을 좀 더 친하게 알게 되고 거기서 시네 토크도 하면서 좀 보면서 좀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단관극장이고 이렇게 큰 극장이 항상 몇 명 관객이 들지 않는 그런 극장이라서. 그러면 영화 1933 광주극장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광주극장 1933은 어린 남자아이가 마치 놀러 가듯이 극장에 들어와서 극장의 1층부터 2층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영사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극장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그건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나치는 공간 다가 주인공인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이 광주극장이고 사실은 저희가 세팅을 해놓지 않아도 그곳은 그 자체로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잘 영화의 배경으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것은 영화 말고는 대체될 수 없는 이야기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영화다운 이야기를 고민하고 그것을 지향한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전어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광약 망덕포구에서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전어 축제가 열립니다.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지 미리 살펴볼까요?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망덕포구 전어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이쪽 전어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인 망덕포구는 예로부터 전어의 출발지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망덕포구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1년 중 가장 맛있는 전어 요맘때 있는데요. 이 1년 중 요맘때가 지방질이 가장 많고 그리고 또 뼈가 부드러워서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망덕포구는 전어 화로의 판매를 시작으로부터 전어 축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기도 하죠. 네, 올해 축제에서는 어떤 즐길거리를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전어 축제이니만큼 고소한 전어구이를 체험해봐야 되겠죠. 네. 전어구이 체험에서부터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그리고 난타 공연 그리고 또 전어 탈을 쓰고 기념사진 촬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도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또 마술과 통기타 공연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혹시 맨손
맨손으로 물고기잡이 체험해 보셨어요? 네, 저 타 지역에서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맨손으로 잡는 건 낚시보다 이렇게 더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전어축제이니만큼 전어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체험도 준비됩니다. 여기에 또 전어잡이 소리 시연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또 네. 섬진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또 관광 자원을 활용한 윤동주 시인의 문화탐방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광양까지 갔는데 주변을 좀 둘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족이 함께 네. 방문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축제장 맞은편에 있는 배알도 해변 공연입니다. 사도 혹은 뱀섬으로 불리는 배알도는 조그만한 바위섬인데요. 네. 이 맞은편에 있는 망덕산을 향해 절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배알도라는 명칭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550리 섬진강물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 배알도 해변은 이젠 낭만 가득한 명소가 됐습니다. 이 배알도 해변 공원에서 배알도를 연결하는 해상 도보교와 또 데크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네. 수변 공원을 거쳐서 배알도에서 망독포구의 해안선과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가벼운 트레킹을 함께 즐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광양에 가면 또 해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야경이 굉장히 예쁘다라고 네. 했는데 그 야경 명소 어디입니까? 네, 무지개 다리라고도 불리는 중마동과 금호동 해상 도보교입니다. 네. 이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멀리로 또 이순신 대교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반도 백두대간 끝자락에 좋은 기운이 모여드는 손꼽히는 명당이 있는데요. 와. 이곳이 바로 섬진강과 백운산 끝자락의 네.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입니다. 이렇게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숨쉬는 최족의 산림욕장, 자연휴양림이죠. 네. 그리고 또 이곳에 야간 LED를 이용한 별빛 축제가 함께 펼쳐집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즐길거리가 온 가득하니까요. 네. 구름이 신비의 공간 느랭이골 함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 광양 망독포구에서 이 전어축제와 함께 또 멋진 야경에 빠져오는 시간도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망덕포구 전어축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상징 건물인 나주 금성관이 보물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나주 도심에 있는 전남 유형문화재 제2호 나주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1671년 중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나주 금성관은 임금을 위한 망관례와 함께 지방을 방문하는 관원의 접대 공간으로 쓰였던 곳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객사 건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무등산 환경 지킴이를 양성하는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제49기 교육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과 광주시 교육연수원의 특수분야 직무연수인 환경기본과정에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입학생들은 석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무등산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꾼으로 활동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 지수가 전달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가 관내 19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 업황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8.3포인트 상승한 85.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달에 비해 7.5포인트 상승한 89, 전남은 9.6포인트 상승한 77.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구입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4,200여 대이고 총 67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지원 가능 요건 가운데 등록기간 2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고 1인 1대 지원에서 지원 기준에 적합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소화전 주변과 함께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주민 신고제 등을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260여 건이 단속돼 9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